아버지가 자살하셨다. 이유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도 모르던 것이었다. 엄청난 금액의 빚. 하지만 우리 집은 빚을 지고 살 만큼 가난하지 않았다. 그 빚은 왜, 어째서, 누굴 위해서 빌린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지금으로서는 그저 호인이었던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해 고에게 빚을 떠맡았다는 것뿐. 그 사람에게 위협이라도 당한 것일까? 어쩔 도리가 없다는 생각에 자살을 택하신 것일까? 보험금으로 빌린 돈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이셨을까? 나로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일뿐이었다. 유서 같은 것도 전혀 없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묵묵하게 말이 없으신 분이었다. 아버지는 모든 진실을 껴안고 돌아가신 것이다. 어머니는 6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게 남은 가족이라곤 누나와 친조부모님 뿐이었다. 조부모님은 쇼크를 받으신 탓인지 그 전까지는 멀쩡하셨는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셨다. 누나는 계속 울기만 한다. 나 역시 아버지의 사체를 발견했을 때부터 그저 우두커니 정신을 놓고 있을 뿐이다. 아버지, 어째서예요?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것을 안 후 가족이나 친척 앞에서도 억지로 밝게 행동해 왔다. 하지만 그런 나도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는 저렇게 되낼 수밖에 없었다. 화장하기 한참 전부터 아버지의 영정 곁에는 꽃이나 곡물이 잔뜩 쌓여 있었다. 그 많은 숫자로 보아 아버지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고 사랑받고 있었는지가 전해진다. 가족이나 친척은 물론 친구나 직장 동료, 근처의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의 가지각색의 생각을 담아 아버지에게 남긴 물건들이다. 그러나 다음 날 영정 곁의 물건들에게 변화가 생겼다. 우선 모든 꽃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꽃 자체는 시들지 않았지만 줄기 방향이 일정하게 구부러지고 모두 고개를 숙여버린 것이다. 그 다음 날에는 꽃 부분을 가위로 잘라낸 것처럼 바닥에 우수수 떨어져 있었고 꽃잎도 여기저기 날아가 있었다. 받쳐놓은 과일도 어느새 모두 물러 있었다. 양초는 잠시 눈을 돌리면 금세 꺼져버리고 향은 불을 붙이자마자 꺼져버린다. 아버지의 영정도 제대로 세워놨건만 금세 쓰러져 버린다.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사죄하고 싶으신 걸까? 그렇지 않으면 원한이 남아서 떠나지 못하시는 걸까? 진실은 아버지만이 알고 계실 것이다. 삼 개월 정도 전의 일이다. 신주쿠의 어느 백화점에는 대형 서점으로 이어진 지하도가 있다. 나는 그 길을 걷고 있었다. 지하도에 들어서 잠시 걷고 있는데 바닥과 벽 사이에서 인간의 손이 보였다. 벽에서 손목이 손가락 끝까지 생생하게 나와 있었다. 결코 놓여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가짜 같지도 않았고 대단히 생생해서 당장이라도 움직일 것 같은 손이었다. 하지만 핏자국 같은 것도 없고 그저 벽 아래쪽에 손이 축 처져 있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기분 나쁘네. 누가 저런 장난을 친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쳐갔다. 그날은 그것 외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 그런 일도 잊어먹고 있었을 무렵 나는
또 그 지하도를 통해 서점에 가게 되었다. 지하도는 조금 외진 곳에 있어서 평소에는 사람이 적은 편이지만 그날은 내 앞쪽에 20대 중반 정도의 여자가 걷고 있었다. 서점 쪽 출구는 지상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여서 여자가 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타버리면 꽤 오래 기다려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자를 따라잡기 위해 걸음을 바삐 움직였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나는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그 여자는 왼쪽 손목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그 이전에 그 손을 떠올렸지만 설마 우연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여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나는 1층의 버튼을 눌렀지만 그 여자는 그저 서 있을 뿐이다. 아마 나처럼 1층에서 내리나 보네 라고 생각하고 1층까지 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무엇인가 이상하다. 평소라면 1층까지 가는 데는 3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만 시간이 지나도 1층에 도착하지를 않는다.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천장으로 시선을 돌리자 내 뒤쪽에 있던 여자가 갑자기 소근소근 무엇인가를 중얼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아서 뭐야 기분 나쁘게 라고 생각할 뿐이었지만 여자의 작은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여자는 계속 내 뒤에서 왜 왼손이 없는지 알고 싶니? 라고 되풀이하며 중얼대고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모르는 척을 하고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엘리베이터는 계속 1층에 도착하지 않았다. 이미 1분은 좋게 된 때였다. 분명히 이상한 상황에 처한 나는 전신에 식은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1층에 도착하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있었다. 그로부터 1분 정도 이 상태가 유지되었다. 하지만 결코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릴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1층 버튼을 몇 번씩 계속 눌렀다. 그러자 이제 여자는 등 뒤에서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외치면서 뒤를 돌아봤다. 상당히 강하게 말했지만 여자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웃고 있다. 그리고 그때 드디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렸다. 나는 살았다고 생각하며 빠른 걸음으로 밖으로 나섰다. 그리고 여자는 내가 떠나기 직전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 손 봤지?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이다. 순간 섬찟했지만 그 후 3개월간 나에게 특별히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지하도로는 절대 지나가지 않고 있다. 도대체 그 여자가 사람이었던지 아니면 귀신이었던지 모를 기묘한 체험이었다.